왜 20, 30대 남성, 70대 노인,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극우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가? 일견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세 집단이 보이는 공통된 정치적 행동 뒤에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까? 오늘 우리는 20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나치즘의 부상을 설명하며 권위주의적 성격의 심리적 토대를 밝혔는데, 놀랍게도 이 분석이 현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리히 프롬의 통찰 자유의 역설. 프롬은 근대성의 근본적 역설을 지적했다. 인간은 근대화를 통해 전례 없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전통적 공동체 구조가 해체되면서 깊은 고립감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개인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했다. 농노는 농노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확실성이 사라졌다. 자유와 함께 불안이 증가한 것이다. 이 자유의 무게에 대한 개인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자유를 향한 도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타인과 진정한 연대를 추구하는 건설적 방향이다. 둘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권위에 복종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려는 파괴적 방향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이중 구조. 프롬이 발견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핵심은 마조이즘과 사디즘의 기묘한 결합이다. 마조이즘적 경향은 강한 권력에 복종하려는 욕구로, 사디즘적 경향은 약한 존재를 지배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 두 경향은 동일한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바로 자유의 부담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위로는 굽신거리고 아래로는 군림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과 무력감을 해소하려 한다. 이제 이 이론적 틀로 한국 사회의 세 집단을 분석해보자. 첫 번째 집단, 20대 남성의 경쟁 불안. 한국의 20대 남성이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그치만 청년 실업률, 치솟는 주거비용,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층이동,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무력감을 안겨준다. 조 프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강력한 지도자나 단순한 해결책을 갈망하게 만든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단순화하고 여성이나 이주민을 자신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공정성이라는 깃발 아래 벌어지는 이들의 정치적 행동은 프롬이 분석한 사디즘적 투사 메커니즘의 전형이다. 자신의 불안과 좌절을 외부의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일시적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두 번째 집단, 70대 노인의 생존 불안. 한국의 70대 노인층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불확실한 노후 보장은 이들에게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가치체계의 혼란이 더해진다. 이들이 젊었을 때 통용되던 가치관과 규범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과거의 안정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에 대한 향수가 강해진다. 태극기 집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프롬이 분석한 마조이즘적 도피 메커니즘의 현대적 표현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재로부터 과거에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던 질서로 부피하려는 심리적 욕구의 반영인 것이다. 세 번째 집단, 극우 기독교의 종교적 권위주의. 일부 극우 기독교 집단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경향은 종교적 교리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특수한 형태를 보인다. 프롬은 종교가 개인에게 안전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절대적 권위에 맹목적 복종을 요구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공산주의는 악마의 이념이다와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다.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 신앙과 이단의 구분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는 사디즘적 성향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마조이즘적 성향이 함께 나타난다. 미는 프롬이 분석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전형적 특징이다. 공통점, 사디즘적 투사와 희생양 찾기. 세 집단은 겉보기에 다르지만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공유한다. 각자 다른 형태의 불안, 경쟁 불안, 생존 불안, 실존적 불안에서 도피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구조에 의존하며 이는 복종과 지배 이중적 형태로 표출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디즘적 투사 메커니즘이다. 사디즘적 충동은 근본적으로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개인이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대리적으로나마 힘을 경험하려는 것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확산된 여성혐오 담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발언, 성소수자를 향한 조직적 공격, 이 모든 현상은 자신의 불안과 무력감을 특정 집단에 투사하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일시적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사디즘적 메커니즘의 발현이다. 경고, 파시즘의 심리적 토대. 프롬의 분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권위주의적 성격이 파시즘의 심리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이다. 나치 독일의 부상을 연구한 프롬은 파시즘이 단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유의 무게로부터 도피하려는 집단적 심리 현상의 극단적 형태임을 밝혔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적으로 지목된 집단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개인의 무력감을 해소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파시즘의 심리적 본질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 담론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이분법은 우려할 만한 징후다. 우리 편과 너네 편, 애국과 매국,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는 권위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이 프롬이 파시즘의 온상으로 지목한 조건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이러한 조건들이 개인의 무력감과 고립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권위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희망, 자유를 향한 도피. 그러나 프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의 비전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유를 향한 도피, 즉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유의 실현에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재된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단순히 외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하고 타인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실천적 대안들.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다. 개인의 실존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0대의 취업 불안, 70대의 노후 불안이 해소될 때 권위주의적 도피 메커니즘의 심리적 토대가 약화될 것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강화,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 주거 안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적 연대의 회복이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부족주의적 분열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다원주의적 공론장의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 문화의 변화다.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과 관용의 문화 확산이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며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 방식을 확산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치로 하는 문화 콘텐츠의 확산이 중요하다. 마무리,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는 용기. 프롬의 통찰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권위주의적 도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적 자원을 제공한다. 20대 남성의 경쟁 불안, 70대 노인의 생존 불안, 극우 기독교 집단의 실존적 불안은 각각 다른 형태이지만 모두 자유의 무게로부터 도피하려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불안과 파괴로 이어질 뿐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유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와 파시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 공동체 연대의 회복,
민주적 문화의 확산을 통해 개인의 실존적 불안을 완화하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적극적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자유의 무게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프롬의 말처럼 자유는 지속적인 활동과 경계를 요구한다.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며 그 투쟁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